공직이 생활을 하시다가 개원을 결심하게 되셨나요? 지금 계신 곳에서 티 안 나게 일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원 컨설턴트 민본입니다. 공직이 생활을 하시면 보통 적게는 1, 2천만 원에서 많게는 4, 5천만 원의 세후 급여를 받으셨을 텐데요. 개원을 하게 되면, 즉 사업을 하게 되면 내가 일한 만큼 돈을 번다는 보장은 없어집니다. 오히려 내가 일을 해도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척 부담되는 일 아닌가요?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다 즐길 수 있는 소수의 타고난 분들을 제외하면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게가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원을 결심하고 나서 공직이 생활을 관두기 전에 준비하면 좋은 3가지 사항에 대해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미리 준비하면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준비하지 못하면 마음이 매우 불편해지는 그 첫 번째는 코드 정보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의사랑이라는 전자차트의 진료실 입력 화면인데요. 현재 병원에서 사용하시는 차트와 종류는 다를 수 있지만 기능적으로는 대부분 비슷할 겁니다. 환자의 병명과 증상을 입력하고 마지막으로 처방과 수납을 내리는 작업은 동일하게 하실 거예요. 지금 봉직하고 계신 병원은 코드가 모두 세팅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료실 화면에서 처방을 선택해서 입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 개원하는 병원은 이러한 코드 세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혹시나 전자차트 업체가 다 해주는 거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상당히 오산입니다. 전자차트 업체는 코드를 만들어서 입력하는 방법을 안내를 해줄 수 있지만 코드를 입력하는 작업을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코드를 입력하는 작업은 오롯이 원장님의 몫인 거죠. 원장님께서 어떤 약품을 쓰고 어떤 소모품을 쓰고 어떤 보조기를 얼마에 팔지까지는 전자차트 업체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존 병원 대표원장님과 사이가 매우 좋으셔서 그 원장님께서 우리 병원의 코드를 모두 가져가서 써도 좋다 허락을 받아서 그때에는 전자차트 업체가 코드를 가져와서 그대로 입혀주는 작업을 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흔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가끔 전자차트 업체에게 몰래 우리 병원에 해주면 안 되냐라고 부탁하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전자차트 업체 입장에서는 법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다른 병원의 자료를 훔쳐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병원 대표 원장님이 허락해주는 경우가 아니시라면 예비 원장님이 필요한 코드는 지금 재직하고 계실 때 엑셀 파일 같은 곳에 차근차근 준비해 두시길 추천드립니다. 미리 준비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준비하지 못하면 마음이 매우 불편해지는 그 두 번째는 홍보 자료입니다. 홍보 자료라고 말씀드리니 막연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요. 단순하게 글, 사진, 영상과 같은 자료들을 의미합니다. 요즘 동네마다 병원이 넘친다는 사실은 원장님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병원을 오픈했다고 해도 환자가 잘 찾아오지 않습니다. 왜냐면 원장님이 하시려는 치료는 환자들이 이미 다른 병원에서 잘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굳이 우리 병원일 이유가 있어야 환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다고 말하고 내 주변 의사분들이 칭찬해준다고 하더라도 환자의 발걸음을 보장해주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느냐? 환자들은 처음 생긴 병원에 의심이 있습니다. 실력이 별로이지 않을까? 불친절하지 않을까? 이 의사에게 치료받았던 다른 사람들의 후기는 괜찮을까? 경쟁 병원보다 잘하는 게 있을까? 이런 의심을 없애주려면 믿을 수 있는 곳에 수상, 논문, 원장님의 이력, 또는 지인의 소개, 아니면 환자의 후기, 이렇게 마음의 벽을 허물 수 있는 여러 장치가 필요합니다. 개원 초반에 환자가 몰려오지 않는 이상 환자 후기도 없을 테고요. 인지도 또한 적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케팅 업체를 많이 고용하실 텐데요. 마케팅 업체는 사실 병원이 잘 된다고 해서 돈을 잘 벌지는 않습니다. 마케팅 업체는 병원이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그냥 마케팅비를 많이 쓰시면 돈을 버는 구조인 거죠. 물론 마케팅 업체 직원들이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병원이 잘 되게 하기 위해 노력을 하겠지만 그 마음가짐의 무게는 원장님과 사뭇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마케팅 업체는 담당자 한 명이 여러 병원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병원만을 위해서 초집중해서 마케팅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어쩌면 욕심일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마케팅 업체의 특성을 이해하셨다면 우리가 이 마케팅 업체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즉 자료들을 잘 준비해서 마케팅 업체에 전달을 해주면 포장해서 우리 병원을 잘 알려주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자료 중에 지금 봉직하고 계신 시점이 아니면 준비하기 어려운 자료들이 있습니다. 원내 대기화면에 나가고 있는 원장님에 대한 홍보 자료나 TV, 인터넷, 신문,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 원장님을 알렸던 홍보 자료들을 잘 모아두시면 좋습니다. 물론 갑자기 직원들이나 기존 병원 대표 원장님께 자료를 달라고 하면 퇴사를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나 방송 같은 홍보 기회가 생기신다면 그때 모니터링을 하시겠다라는 명분으로 자료를 잘 받아두어야 합니다. 추가로 환자 증례를 잘 정리해두면 좋으신데요. 차트를 볼 수 있는 지금은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 더 자세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활용해서 홍보하셔야 개원 초기에는 특히 홍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저희 병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모은 자료는 초기 마케팅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곳은 블로그, SNS, 버스, 게시판, 포스터 등등 다양한 매체들이 있는데요. 단순히 병원명을 써놓고 병원 위치를 써놓고 가족 같은, 친구 같은, 올바른 치료, 주치 이런 얘기를 써놔도 환자들에게 그렇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원장님이 출연했던 또는 기사가 나갔던 내용들을 보여주고 블로그에는 원장님이 치료했던 환자에 대해 자세한 케이스를 설명해주면 환자 입장에서는 원장님의 철학을 느끼게 되고 나도 저 병원에 한번 가볼까 하는 동기를 심어줄 수 있습니다. 쉽지 않으시겠지만 지금 계신 곳에서 티 안 나게 조용히 한번 자료를 모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미리 준비하면 마음이 편해지고 미리 준비하지 못하면 마음이 매우 불편해지는 그 세 번째는 연락처 공유입니다. 이 부분은 기존 병원과 분쟁이 될 수 있는 매우 민감한 사항입니다. 혹시나 근로계약서에 환자와의 연락처 공유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다면 할 수 없는 방법이기는 하고요. 어떻게 보면 환자를 뺏어간다고 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기존에 내가 치료했던 환자를 끝까지 책임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휴대폰을 하나 더 만들거나 투넘버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혹은 괜찮으시면 원장님의 개인 번호를 환자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치료를 받고 돌아간 환자는 무언가 궁금함이 생겼을 때 의료진에게 바로 연락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환자는 다른 병원에 가지 않고 우리 병원으로 내원하기 때문에 지금 다니시고 계신 병원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원장님께서 개원하셨을 때 이렇게 라포가 형성된 환자들은 오픈하기 전부터 예약을 하고 찾아오게 됩니다. 또한 원장님에 대한 신뢰가 적은 환자에게 우리 원장님이 얼마나 훌륭하고 좋으신 분인지 대신 설명해주는 매우 마음 든든한 아군이 되어줍니다. 오늘은 이렇게 내가 언젠가 개원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지금 있는 병원에서 준비할 수 있는 3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정리하면 처방 코드 정보, 방송에 나갔던 영상, 사진 또는 환자 증례 등 마케팅 활용 자료, 연락처 공유를 통한 환자와의 라포 형성, 이렇게 3가지를 준비하시면 개원 초기에 분명 상당히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적어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개원 컨설턴트 민본이었습니다.